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첫째 주 알짜 뉴스입니다. 지금 일산 킨텍스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인 서울 모터쇼가 열리고 있는데요. 예년에 비해 많은 업체들이 참가했고 또 신차들도 대거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진화, 바퀴 위의 녹색 혁명이라는 주제로 지난 31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된 2011 서울 모터쇼는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다양한 해외 신차와 자동차 회사들의 미래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경연장입니다. 이번 모터쇼에는 국내 업체들이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완성차 모델 5종을 포함해 신차 54대가 공개됐습니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공개되는 차종도 22대, 국내에 첫 선을 보이는 차량도 27대에 이르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신차가 쏟아졌습니다. 르노 삼성의 SM7 후속 컨셉카와 한국 GM 쉐보레에서 출품한 미래 등은 많은 사람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눈여겨볼 수입차로는 토요타의 월드 베스트셀링카인 코롤라와 국내에 처음 정식으로 수입되는 닛산 박스카 큐브, 크라이슬러의 플래그십 대형 세단 올류 300C를 꼽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나전 7기로 한국의 전통미를 살린 BMW 7 시리즈 코리안 아트 에디션은 무형문화재인 손대현 장인이 100% 수제작으로 꾸민 차량으로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국내 완성차 업체 등 15개 브랜드에서 총 32종의 친환경차를 선보여 주요 제조사들의 친환경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대차는 연료전지 컨셉카 블루스퀘어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으며 기아차 역시 소형 CUV 네모와 무공해 전기차 팝을 선보였습니다. 이외에도 현대, 대우의 버스나 트럭 등 상용차와 기타 자동차 관련 부품 회사들이 많이 참가했습니다. 8개국 139개의 업체가 참가해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입장객만 10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서울 모터쇼는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잇 곽상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4월부터는 태블릿 PC 신제품들이 많이 쏟아질 텐데요. 지난달 29일에 모토로라가 줌을 출시하면서 태블릿 PC 경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최우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토로라가 허니콤을 운영체제로 쓴 태블릿 줌을 한국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이미 해외 전시회와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것과 같이 테그라 1GHz 듀얼 코어 프로세서와 안드로이드 3.0 OS가 깔려있는 10인치 태블릿입니다. 와이드 LCD는 1280x800으로 해상도가 높지만 각종 게임은 물론 HD 동영상을 재생하고 플래시 등 웹 콘텐츠도 빠르게 처리합니다. 실제 성능도 PC에 근접해 PC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기본 환경을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갖췄다는 분석입니다. 육면체 큐브를 돌리듯 움직이는 그리드 방식 UI는 화려하면서도 쓰기 쉽습니다. 위젯으로 바탕화면을 마음대로 꾸밀 수 있고 버튼들도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화면 안에 넣어 전면 패널의 버튼을 없애 작고 깔끔합니다. 새로운 느낌이지만 안드로이드의 유전자를 그대로 갖고 있어 처음 써도 적응이 쉬운 편이고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하는 마켓도 새로 꾸며졌습니다. 바탕화면의 인터페이스는 부드럽게 움직이지만 약간 느린 느낌이 들어 최적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줌의 가장 큰 의미는 기존 태블릿이 스마트폰용 안드로이드를 억지로 입혔던 것에 비해 태블릿에 꼭 맞춘 운영체제를 갖춘 첫 번째 태블릿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허니콤은 태블릿을 이해하고 있고 태블릿의 역할을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OS라는 평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줌은 한번 충전하면 배터리로 10시간 동안 쓸 수 있고 충전은 3시간 만에 끝냅니다. SK텔레콤을 통해 4월 중에 출시됩니다. 모토로라 줌을 시작으로 4월부터 본격적으로 태블릿들이 쏟아집니다. 과연 어떤 제품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미디어잇 최우섭입니다. 이외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주요 소식들입니다.
삼성과 LG가 애플의 아이패드2와 직접 대결에서는 어려움을 겪지만 아이패드2에 들어가는 부품들 덕분에 올해에 4조 5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미국의 한 시장 분석업체가 전망했습니다. 애플은 오는 6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리 5,000석이 10시간 만에 매진되는 등 아이폰 5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6월에 출시된다는 소식과 함께 9월 출시설 등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PC 주변기기 업체 EMTEC INC는 사파이어 라데온 HD 5000 시리즈 그래픽카드 6종류의 가격을 평균 3에서 5%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NC소프트는 지난달 31일 경남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을 연고지로 한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승인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3DTV 기술 방식을 둘러싸고 감정 싸움으로 치닫으며 법정 공방까지 예상됐던 삼성과 LG 간의 공방이 욕설한 삼성전자 임원의 사과를 LG 디스플레이가 수용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국내 한 포털의 HDTV 사용자 모임 카페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3DTV 비교 시연 행사를 가진 결과 LG전자의 3DTV가 다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스카이라이프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에 따라 다음 달 13일부터 수도권에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디지털 방송 재송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0일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액티브X 사용 등 과도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의존을 줄이고 웹 표준 기술인 HTML5 기반의 기술 확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종합 가전업체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는 GD넷의 소식이 눈길을 끕니다. 교통사고 순간을 기록해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에 아이나비나 파인드라이브와 같은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다양한 기능과 가격대의 제품들이 나오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기존 온라인에서만 제공하던 자전거 및 도보 전용 길찾기 기능을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등 모바일 서비스로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트소프트나 하우리 등 국내 백신 업체들이 무료 백신 업그레이드판을 내놓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외국 무료 백신 업체들도 국내 시장 공략에 가세해 개인용 백신 시장의 판도가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입자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도 내놨는데요. 그동안 2G 서비스를 이용하던 120만 가입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소식 이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T의 6월 2G 서비스 종료는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 재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방통위는 기존 KT가 이용 중이던 1.8GHz 대역의 주파수뿐 아니라 3G 이상 용도의 주파수도 재할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KT는 1.8GHz 대역 40MHz 폭을 이용해 왔는데요. 2G 서비스 운영에 따른 부담을 없애고자 KT가 이를 4세대의 통신, 즉 LTE에 이용하기로 해 2G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명목상 통신망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G 운영에 따른 비용 손실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지난 28일 KT는 2G 이용 고객이 계속해서 불편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2G 고객 중 01X 번호 이용자들은 3G로 전환하더라도 2013년까지는 쓰던 번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G로 전환하더라도 장기 할인, 보너스 마일리지 등의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며 약정 위약금 및 자녀 할부금 등도 면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KT의 3G 전환 프로그램이 만족스럽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단말기에 약정이 걸린 사용자들은 이번 KT의 면제 정책에 만족할 수 있으나 이미 2년의 사용기간을 넘긴 사용자들은 실질적 혜택이 없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2G 이용자는 24개월의 약정과 함께 신형 단말기를 구입해야 해 불편합니다. KT는 24개월 약정 시 무료로 구입하거나 할인해주는 단말기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이들 제품은 대부분 이미 시장에서 24개월 약정 시 무료로 구입할 수 있고
단종 대상인 모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색내기용 공짜폰 공급 정책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2G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KT. 그러나 현재 발표한 정책으로는 타 이통사로의 2G 서비스 이용 고객 이탈을 막기에 역부족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디어잇 이진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추위가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 곳곳에서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주말을 맞아 야외 활동으로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4월 첫째 주에 보내드리는 알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